예, 그 소개받은 강기복이라고 합니다. 이 모임에 이제 세 번째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와서 그냥 술만 많이 먹고 가고, 근데 이제 세 번째인데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냥 와서 술 먹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네요. 네? 뭐 발표를 하려니까, 저기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근데 제가 이제 한글 파일을 보냈어요, 원장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PPT를 따로 만들어서 보내진 않고 한글 파일 보내고 이제 한글 파일을 띄우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랬는데 원장님이 또 그것도 이렇게 PPT를 만드셔가지고 어제 체크를 해서 떴었어요. 근데 또 오늘 안 뜨네. 그 컴퓨터에 좀 무리가 갔나 봐요. 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기계한테 뭔가 쏘리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한 번, 두 번 오면서 제가 이제 무슨 작년에 제가 퇴계를 공부를 했는데 유학을 퇴계도 현묘지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또 퇴계뿐만 아니라 원효와 퇴계, 당군 신화로부터 그 동화까지.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한국 철학사, 한국 사상사 강의했던 자료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번에 그 현묘지도라는 문제의식 그런 관점에서 한번 커다란 흐름을 좀 그 자료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자료를 가지고 뭐 이렇게 추려서 30분 넘어가지 않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또 부족한 건 있다가 추가로 말씀드리든지 또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시 쓰다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유와 문장은 좀 돼요. 시를 썼고 철학을 했기 때문에 사유는 되고 문장은 좀 되는데 제가 이제 역사 쪽 공부는 좀 아직 부족하고 한국 고대사라든가 이런 쪽 잘 모르고 그리고 따로 제가 뭐 무슨 수련이나 수행을 이렇게 뭐 오랫동안 해보고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어려운 거 여쭤보지 마시라는 얘기. 근데 아는 대로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자, 자료를 보면서 하여튼 추려서 포인트가 좀 작긴 해요. 11포인트 했는데도 앉아서 해도 되고 필요하면 한자 한 줄다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게요. 편하게 내추럴하게. 자, 그 원장님이 이제 주신 제목은 풍류의 시선으로 보는 유학인가 이렇게 주셨는데 무슨 얘기를 해내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걸 의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현묘지도와 퇴계학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이런 제목이 떠올랐어요.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런 제목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집 3쪽부터 해서 16쪽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제가 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약을 했어요. 3쪽 보시면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요약. 그래가지고 1, 2, 3, 4 넘기면 5 수은 체제와 동화 거기까지가 요약이에요. 거기까지가 요약인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뭐 요런 거 나가죠? 그거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요약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쪽하고 4쪽 5번까지 거기에 중요한 걸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중요한 개념을.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커다란 흐름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것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나머지 일은 그냥 좀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뭐 이게 완성된 논문은 아니에요. 하여튼 자료예요. 그러나 1차적 자료, 기본적으로 1차적 자료하고 그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쓴 책이나 논문을 좀 참고로 하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책이 있고 이런 논문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로 하시라는 거고, 요걸 이제 너무 깊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흐름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국 철학사, 한국 사회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그리고 퇴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냈지만, 현묘지도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원효와 퇴계를 포함한 단군 신화로부터 동화까지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좀 실론적인 거예요. 실론적인 거. 자, 그러면 하여튼 30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3쪽에 일단 요약이라고 하는데 그 세 줄은 읽어볼게요. 세 줄. 원효와 퇴계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이며 단군 신화로부터 수은 최재우와 동학에 이르는 한국의 철학과 사상은 현묘지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원효 한국불교, 퇴계 한국유학, 한국의 사상가,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사상가 둘을 꼽으라 그러면 원효와 퇴계를 들 수 있겠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의상을 들 수도 있고 율곡을 들 수도 있고 다산을 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군 신화의 단자를 흑토변을 썼어요. 근데 이게 흑토변을 쓸 때가 있고 나무목을 쓸 때가 있거든요. 저는 상공유사를 참고를 했기 때문에 상공유사에는 흑토로 돼 있어요. 근데 제왕홍인가 또 다른 데도 나오죠. 그 좀 내용이 비슷하면 다르죠. 거기는 나무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단군의 단을 흑토를 쓸 때와 나무목을 쓸 때 어떻게 다르냐?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여기 우시라 교수님도 계시고 정형진 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얘기해버리면 저분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예. 이 사회로서 주의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가하기 없기. 전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 얘기만 할게요. 자, 그런데 3쪽 밑에 두 줄을 먼저 보세요. 두 줄. 자, 제가 퇴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되 퇴계 이전과 이후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퇴계 이전이 단군 신화의 원효 얘기를 하는데, 매월당 김시습과 해제 이언적을 조금 얘기할 거예요. 매월당 김시습은 다 아시죠? 금오신화도 여기 와서 썼고, 경주 강릉 김씨인데 김춘추의 후손이래요. 또 알고 보니까 이번에. 그리고 이제 퇴계 이후는 최재우와 동학을 좀 얘기할 건데, 이 회제 이언적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 양동마을 아시죠? 양동마을 무첨당, 그리고 옥산서원 동락당, 뭐 이제 수련 수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유학 그러면 뭐 도덕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회제 이언적이 경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군 신화로부터 동학까지 얘기하는데, 김시습 이언적이 경주와 또 관련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재우는 물론 경주하고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다는 얘기고, 제가 퇴계로 석사되고 박사됐는데, 석사는 사단 칠정론과 송학습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뭐 알 듯 모를 듯 해요. 이발이 사단 이발 칠정 기발, 이게 뭔 소리인지 알 듯 모를 듯 했는데, 박사를 뭘 낼까 그러다 퇴계 한시를 읽다가 두 구절에 뿅 갔어요. 그래서 박사도 퇴계를 했는데 퇴계 철학과 문학을 같이 썼거든요.
도와 문이라고 그래요. 그걸 도와 문. 그래서 철학과 문학을 같이 이해를 해야 퇴계를 이해할 수 있고 유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퇴계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두 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인 거에서 오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읽은 세 줄하고 요 두 줄, 다섯 줄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모든 것이에요. 이게 퇴계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였고, 그런 님을 믿고 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였다. 이때 님은 시적 표현인데 때로는 도라고 하고 때로는 천이라고 하고 때로는 뭐 무극과 태극이라고 하고 때로는 리라고 하는 퇴계가 이제 그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퇴계를 두 줄로 요약한 거예요. 퇴계는 존재의 궁극적 초월적 근원으로서의 님을 그리워하면서 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였고, 그런 님을 믿고 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다. 그 다섯 줄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약이에요. 나머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의 두 번째 보면은 제가 동양 사상을 유학을 중심으로 하지만 유도부를 공부를 해보니까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뭔가 같은 것 같으면 다르고. 그래서 저는 공통점을 마음 공부와 생태적 삶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걸 또 묶어서 에콜로지컬 힐링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유도부를 가는데 유학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공자 맹자로부터 주작과 양명학을 거쳐서 퇴계와 율곡을 거쳐서 다산 정형의 일까지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경천애인. 하늘과 사람의 관계에서 경천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애인하고. 이게 당군신화하고 이어지는 거고 원효하고 이어지는 거고 동학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천애인이. 자, 그런데 거기 탄어라고 써놨죠. 탄어 스님 아시죠? 원효 이런 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효도 그렇고 뭐 무슨 경호 스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원효 아니 저 탄어 스님이라고 있죠. 탄어 스님. 탄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유튜브에 직접 미국에서 특강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고, 탄어 스님을 연구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박사받은 문광 스님이라고 있어요. 문광. 응? 들어보셨죠? 3쪽. 위에 셋째 줄 다음에 두 번째. 탄어 스님. 그래서 탄어 스님이 유도부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식근, 도백은, 석발근. 유학은 뿌리를 심는 것이고, 도교는 뿌리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불교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1, 2, 3, 4, 5인데 1 한국 사상의 원형으로서 당군신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환웅 플러스 웅녀는 당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조화에 의하여 사람이 태어났다. 이제 그런 게 천부경의 인중천지일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고, 홍익인간 제재. 이 원효를 얘기할 때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일심과 화쟁, 그리고 무예. 그런데 이제 귀일심은 요익중생, 무리지 지리 불연지대연 이런 말이 나오죠. 일심의 근원으로 들어간다.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한다. 요익중생 이런 게 금강산맥 경론 이런 데 나오거든요. 이거는 당군신화에서 얘기하는 홍익인간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지 지리 불연지대여. 이치가 아닌 지극한 이치. 그렇지 않은 커다란 그럼. 이게 현묘지도예요. 현묘지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현묘한 도인데 현묘하다는 거 이제 노자 일장에도 나오지만 진리가 깊은 진리. 그런데 그건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현하고 묘하다. 그걸 이제 포함상계 접하운생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리고 3번 김시슴 3개월 회통했다.
김시집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회제 이연적 무국과 태극에 대해서 뭐 논쟁됐는데 원조 5잠 인고 15형 이런 걸 썼는데 보니까 외천 하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한다 이런 말도 하고 사람의 마음은 지허지령하다 지극히 허하고 지극히 령하다 허령하다 텅 빈 듯하지만 신비로운 작용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허령하다. 그리고 되게 회제의 시, 임고, 시보용 이런 걸 읽어보면 천진, 진원, 영원 이런 단어들 써요. 이게 현묘지도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하여튼 퇴계 아까 뭐 두 줄 읽었지만 제가 퇴계를 공부해 보니까 유학자인데 16세기 사화라는 시대를 살았던 유학자인데 뭐 주작 송리학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인적 철학자이고 생태적 영성가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퇴계를 잘 이해하려면 철학적 사유, 종교적 수행, 예술적 표현, 사회적 실천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철학적 사유하면 마음과 이치가 어떻고 이게 이제 사단 칠종론하고 송학십도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고 이제 퇴계는 마음 공부를 경이라고 그래. 이제 경이 뭐냐, 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 하기는 어렵고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예술적 표현. 퇴계는 철학자인데 시인이에요. 뛰어난. 한시를 2000편 이상 썼고 도연명 202보 소동파는 줄줄 외우는 거고 도산 12곡 썼잖아요. 이게 100% 우리 말은 아니지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한 이후에 도산 12곡 썼잖아요. 퇴계가 처음이에요. 이 우리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이후 이렇게 우리말로 쓴 게. 그래서 퇴계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인들은 한문이면 돼요. 한글로 안 써도 돼요. 퇴계는 그 민중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퇴계하면 엄격하고 뭐 보수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넓고 깊고 새롭다. 저 그걸 그렇게 느끼거든요. 도산 12곡 썼어요. 타산 정약용이 실학의 대표자라고 그랬는데 조선 사람은 조선시를 써야 된다는데 이 사람은 한글로 쓴 시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퇴계는 조선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선시를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4번에 그 밑줄 긋은 거 진지묘회 퇴계가 그 다음에 지허의 지실 지무의 지유 리가 뭐냐를 설명할 때 리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하지만 알기가 어려운데 잘 알면 지극히 화한 것 같은데 지극히 실하고 지극한 무인 것 같은데 지극한 유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궁극적 초월적 근원으로서의 뭐 도라고 하든 천이라고 하든 무국이며 태극이라고 하든 리라고 하든 이게 원효가 얘기하는 물이지 질이고 물연지 대연이고 같은 얘기예요. 이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느냐 유학적으로 얘기하느냐 이런 차이. 그리고 퇴계가 진낙과 풍류라는 단어를 써요. 개념을. 자, 유학 성리학 그러면 경 옛날 도덕만 얘기하고 도덕적 수양만 얘기하고 엄숙할 것 같죠. 도덕적 수양이 이거 잘못하면 그냥 엄숙하고 이렇게 끝나지만 이게 깊게 들어가면 진낙 참된 즐거움으로 이어진다. 그런 건 시에 써요. 시에. 그 다음에 퇴계가 도산 12곡에서 풍류라는 말을 썼어요. 풍류. 그 다음에 5번 수은 체제 저쪽 경상도하고 관련이 되고 퇴계 수은의 아버지가 퇴계 학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암 최옥 퇴계 학파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시천주 최재호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시영 손병이 내려가는데 20자 주문에 직이 시천주도 나오지만 천주를 잘 모신다.
그걸 직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잘 모신다는 게 뭐냐, 내 유실령 외유기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화가 정해진다 할 때 그 조화는 무의화다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하지 않는 게 없고 되지 않는 게 없는 이런 거. 이런 게 현묘지도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현묘지도를 하나의 그 지하수라고 비유를 한다면, 땅 속에 현묘지도라는 물이 흐르고 있다가 원효로도 나오고 퇴계로도 나오고 수운으로도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4쪽에 이제 5번까지가 요약이고, 자, 추려서 빨리빨리 할게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다. 그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그런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했고, 이 우주 속에 푸른 용과 같은 지구의 지적인 생명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여튼. 그리고 그 현묘지도 이제 중간에 4쪽에 요거는 뭐 한국사기 신라본기 진흥 37조에 나오는 거 이런 건 다 아시죠? 국유 현묘지도할 풍류 설교 지원 비상전사 신뢰 포함 3교 접하원세 포함 3교 3교를 포함한다. 3교를 섞어놓은 칵테일이 아니고 이미 3교 공자나 노자나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고, 접하군생 요거 해석하기 어려워요. 군생을 접화한다는 건데, 이때 군생은 그냥 백성 사람 정도가 아니고 모든 생명인데 접하고 화한다. 이거 번역하기 어려워요. 만나서 교감이 이루어지면 어울리면서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되는. 그냥 누가 누굴 다스린다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퇴계 도산 12고 뒤에도 또 나오지만 65세 때 도산 12고 언지언악 6곡 12곡을 썼는데, 언지언악 후육곡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와요. 천운대 돌아들어 war락대 수세한데 망곤 생애로 악사이 무궁하여라 이 중에 왕래 풍류를 늘러 무사말고. 풍류 안동 도산소는 가보셨죠? 도산 서당이 있고 들어가면 3칸짜리, 오늘 태계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설계해서 지은 거고, 나머지는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지은 거고. 그래, 도산 서원을 갔다 왔는데 3칸짜리 도산 서당을 안 봤다. 그럼 갔다 온 게 아니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은 것만 보고 온 거지. 다른 건 안 봐도 태계 선생 살아계실 때 직접 설계한 요 3칸짜리 도산 서당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서당. 자, 그 다음에 태계 선생이 뭐 허심평기해야 주실무편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학문과 도술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리가 뭔지 알기 어려운데, 이걸 진지묘야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허이 지실하고 지문이 지유하고 동의무동 정의무동하다 뭐 이런 얘기. 그 4쪽에 이제 동양사상 유도불의 공통점은 마음공부 플러스 생태적 삶인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것 같아. 공자맹자는 사람답게, 노자장자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불교는 지혜롭게, 이렇게 뭔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혹시 또 질문 있으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너무 빠르거나 하여튼 혹시 뭐 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빠르면 조금 늦추고, 너무 느리면 빨리 하고. 그 다음에 5번 중용 1장에 모든 게 들어있다. 마음공부 플러스 생태육삼. 1번 한국사상의 원형 하면 뭐 당군신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환웅 플러스 웅녀는 당군왕공 고조선. 그런데 1, 2, 3, 4, 5는 이게 5쪽을 넘겨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원문 1차적 자료를 좀 제시하면서 그 참고 문헌 대표적인 걸 좀 소개를 했어요. 거기 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책들이 있다. 이기동 성균관대 유학에서 유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고, 대상 김석진 선생의 천부경, 뭐 윤내연, 이은봉, 유동식이라는 신학자,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군신화를 제가 해석한 거예요. 1, 2, 3, 4, 5는 이걸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뭐 다 읽을 건 없고,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로 해서 철학, 종교학, 역사학, 뭐 문학, 신화학 이런 거를 전공한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로 해서 제 나름대로 5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당무신학. 그 중에 4번에 하늘과 땅의 조화에 의하여 사람이 태어났으며 사람은 하늘과 땅의 중간적 존재이며 또한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천부경의 인중천지일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된다. 그런 얘기고. 넘기시고요. 6조. 원효.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철학하면 서양 철학이 전부 다 그러는데 원효는 좋아했었는데 전공은 어떻게 퇴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원효와 퇴계가 뭐 비슷해요. 자, 원효에 관해서 뭐 상공유사가 있고 송고승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참고로 하시고 뭐 원효가 이제 뭐 당나라 의상하고 유학 가려고 2번 하다가 그냥 뭘 마시고 깨닫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송고승정 의상전에 있어요. 심생고로 종종법생 심멸고로 간분불이. 마음이 일어남으로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땅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중간에 뭔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불입당. 나는 그러니까 뭐 깨달았는데 뭐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원효는 돌아와요. 의상은 이제 갔다 와서 뭐 하는 거죠. 이런 똑같은 기절이 대승기신론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화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열반경종의 화쟁. 그 신문 화쟁론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 3줄 밑줄 근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강산매경론. 무릇 일심의 근원은 유물을 떠나 홀로 깨끗하며 삼공의 바다는 진속이 원용하여 맑으니 이 논, 이때 이 논은 금강산매경 논이에요. 이 논은 깨트리지 않음이 없고 세우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치가 없는 지극한 이치이며 그렇지 않은 커다란 그러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무리지, 지리, 불연지, 대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깨트린다, 세운다는 게 깨트린다는 건 부정, 세운다는 건 긍정. 부정할 때는 부정하면서 또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이게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분석하거나 종합하거나 그래가지고는 현묘지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나 원문만 써 있는데 그 대승기신론 소가 있고 별기가 있는데 별기에도 무리지, 지리, 불연지, 대연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뭐 7쪽으로 가시죠. 그래서 원효의 전문가 중에 한국의 은정희 교수라고 있어요. 그 논문과 번역을 소개해 놨고 제가 이해한 원효의 사상을 대승기신론 금강산매경론을 중심으로 이해한 원효의 사상을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표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졌지만 일심이문 일심 진속이려 진속불이 그 진여 생멸 중간 유식을 종합하고 지향했다. 진속이 하나다 둘이 아니다. 화쟁 그리고 무해의 실천. 일심이 근거이고 화쟁이 방법이며 무해가 실천이다. 뭐 그런 걸 이제 은정희 교수가 원효의 그 사상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를 거기 조금 추려놨어요. 은정희의 그 논문 이런 걸 참고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따 추가로 좀 꼭 얘기해야 되는데 빠뜨린 거라든가 혹시 또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김시숙과 이론적으로 넘어가겠어요. 제가 대학에서 한국철학상사 강의할 때 퇴계 이전에 화담 서경덕 아시죠? 화담 서경덕이 기를 중요시했다. 회제 이현적이 리를 중요시했다. 이런 정도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김시즘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대학에서는. 이 사람은 좀 이런 걸 벗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김시즘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경주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이 최치원도 좋아했고 김시집이 현묘지도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김시집을 이번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근데 김시집을 아직 공부는 부족하지만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 김시집. 그
김시습의 계보가 있어요. 세계도라고. 그래서 태종모랑 김춘추의 6세 손이 김주원을 중시조로 하고 뭐 김주원이 22세 손이다.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예. 그러면 잘했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김시습이 금오산에서 용장산모에서 한시 쓰고 금오신화 썼다는 건 알잖아. 근데 강릉 김씨인데 왜 경주로 갔을까? 끌렸나? 그랬는데 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김춘추하고. 이거 뭐 이런 것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번에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경주로 왔나 보다. 끌렸나? 이 사람 3개월 회통한 사람이 한마디로. 자 그런데 그 한시도 많이 썼고 한시 제목 중에 도연명에 관한 시도 썼고 자 여기 김현문 교수님도 계시고 저 박광구 대표님도 계시고 뭐 정형진 원장님 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뭘 알아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이런 시도 썼더라는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도라는 시를 썼어요. 송로라는 시를 썼어요. 송로가 뭐예요? 유도죠. 탐매, 매화를 좋아했어요. 퇴계도 매화를 좋아했죠. 이따 나와요. 매화하고 대화를 해. 미쳤나. 하여튼 무쟁비, 원효 대사 비석을 보고 쓴 시. 그 항랑소, 껄껄거리고 웃는다 뭐 이런 시. 그리고 잡저라고 있어요. 이 문집 가운데 잡저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논문 비슷한 거 모아놓은 거거든요. 수진, 복기, 용어. 여기 수련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도교 쪽에 수련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몰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저기 이런 글도 썼어요. 제가 자료는 다 출력했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또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의상이 불교 화엄의 에센스를 7원 39 210자로 쫙 하고 도장처럼 그림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줄을 달았어요. 근데 매월당 호를 매월당이라고 그러고 매화를 좋아하니까 이름은 김시습이에요. 김씨고 시습이 뭐냐면 논어 1장에 나오는 하기 시습지 불용요로의 시습이에요. 틈나는 데를 파온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예요. 이름도 그렇고 유학자인데 5살 때 세종이 인정한 천재인데 단종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랬는데 유도부를 그냥 넘나든 사람이죠. 그런데 불교 쪽에서 얘기할 때는 설잠 스님이라고 그래요. 설잠 스님. 설잠. 그래 금오신화 최초의 한문 소설인가? 이게 엄청난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줄 읽어볼게요. 그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짧은데 지로 수지 양식. 지로 갈래가 비록 여러 가지이지만 단지 양심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심이다. 마음을 기르는 거. 그 양심 마음을 기르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이 없고 단어 사상 혼무에 어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일에서 조금도 걸림이 없는 거, 어긋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양심이다. 양심의 핵심이다. 조박, 하수, 영역심. 그 논어 맹자 대학 중에 사선이 이런 문자로 쓰여진 건 다 찌꺼기와 같은 거다 이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득주 심경일부에서 삼교 진수이 필경 동일지. 삼교 유도불이 진수. 그러니까 뭐 수련하고 수행하고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 필경 동일지.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통한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마음 공부 플러스 생태적 삶, 유도불, 공통점, 차이점, 사람답게,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지혜롭게.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탐매, 탐매라는 시, 매화에 관한 시, 계절을 지키는 것으로는 매화 같은 게 없다. 퇴계도 매화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매형이라는 말도 쓰고 매선이라는 말도 쓰지. 퇴계가 매형, 매선.
그다음에 거기 그 원효에 관한 시 있었어요. 번역을 읽을게 그냥. 그대는 신라의 원효 스님을 보지 못했는가. 그 원욱시라고 그랬는데 원육이나 원효나 같은 뜻이에요. 예. 우기 새벽 밝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는 신라의 원효 스님을 보지 못했는가. 머리 깎고 거리에서 도를 행했는데 팔쪽으로 넘기시죠. 진속을 넘나들며 고을에서 살았고 커다란 부상을 모르게 실천하며 소를 타고 복과 종지를 풀었네. 그런데 뒤에 돌아가지고 국사로 모시고 무쟁이라 했네. 원효에 대한 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장사에서 그 금오산 용장사에서 머물면서 많은 시를 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금오신화도 썼는데, 네, 그 뒤에 이제 중간 아래로 내려가시죠. 요 중간 그 위에서 이제 신선, 양성, 복기 이런 거 나오는 거, 그게 잡저에 나오는 수진, 복기 용어의 내용인데 제가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1차적 자료를 보니까 요런 단어 구절들이 나온다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첫째 줄은 읽어보고 지나게 해놓은 것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부신선자 양성복기 연용어의 각도자 자야. 무릇 신선이라는 것은, 신선이라는 사람은 양성하고 복귀해서 용어를 수연해서 늙음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양성이 뭐냐 얘기하면서 존삼포일. 포일이라는 단어는 노자에도 나오죠. 그 여기 김치습이 유도부를 회통했다고 그랬죠. 양성이라는 건 셋을 잘 존삼하면서 포일하는 거다. 셋이 뭐냐 정기신이다. 일이 뭐냐 도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게 있다. 뭐 포일 이런 얘기는 뭐 저기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복귀 얘기하면서 수오신 종사정, 오신을 잘 지키고 사정을 따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자 그런데 수신 복귀 용어는 도교적 수견 이런 쪽에 관련이 된다면 의상의 화엄일성 복귀에 대한 줄을 달았다고 그랬죠. 7원 39 210자 법성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데 중간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하나 속에 모든 게 있고 여러 가운데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모두이고 여럿이고 하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법성계라고도 그러는데 이거의 원문이고 의상의 원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김시습이 줄을 달아요. 그 넘어가시고 그 배종호 선생님이라고 유학자인데 한국 유학자를 써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선생님인데 두껍게 김시습의 철학사상이라고 이렇게 두껍게 쓴 논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걸 생략하고 김시습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시습은 철저한 지성인으로서 유의 성리학적 기초에 불의 종교적 오도와 선의 고답적 은혜를 융해한 시적 철학 사상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도부를 회통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유도부를 어떻게 회통했느냐? 그럼 이제 거기까지가 김시습. 그 다음에 회제이원적. 회제이원적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요거 좀 참고로 하시고 시간 되면 이제 저쪽 양동마을이나 옥산수원 한번 가보시는데 무국과 태극에 대해서 논쟁하고 뭐 그런 편지도 있고 그런데 원조 오잠 이런 게 있어요. 외천, 양심, 경신, 개가, 독지. 여기에 외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이 우리 사람을 낳음에 참으로 준 것이 크도다. 밝고 밝은 천명이 드러나 속과 겉의 차이가 없구나. 거스르고 닦음에 기륭이 달라지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네? 잘 닦아서 길 한쪽으로 가느냐? 자꾸 어긋나서 흉 한쪽으로 하느냐?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럼 시간 사인을 보내신 거죠? 예, 몇 분 남았어요? 예? 하실 만큼 하십시오. 이게 다 끝났다는 얘기니까는. 그러면 10분 안쪽으로. 자, 오른쪽 넘어가시죠. 임고 15형의 저 첫째 줄만 볼게요. 저 이 구절에 뿅 갔어요. 제가 한시를 쓸 줄은 모르는데 읽고 느낄 줄은 알아요. 그 퇴계의 어떤 시에 뿅 갔다고 그랬죠. 이 회제의 이 구절에 뿅 갔어요. 올 봄에. 오춘, 늦봄이라는
인고 15형님이 15편의 시를 썼다는 건데 그 중에 조춘, 모춘인데 모춘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춘심사냐 백화신 생략 홍홍백백 자천진 봄이 깊어 사냐에 산과 들에 여러 꽃들이 새로운데 생략 홍은 홍대로 백은 백대로 붉은 꽃은 붉은 꽃대로 흰 꽃은 흰 꽃대로 자천진. 이거 번역하기 어려운데 스스로 저절로 천진이구나. 천진을 드러내는구나. 뿅 갔어요. 왜? 제가 시를 써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느낄 줄은 알거든. 그 다음에 진원, 영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 시인적 철학자 태계이왕. 아까 다 얘기했어요. 태계. 9쪽 넘어가시고 자 10쪽. 이 그림이 조금 더 흩어졌는데 제가 2003년에 그러니까 태계로 속사되고 박사도 태계를 했는데 2003년에 논문에 2002년에 이 그림이 그려지면서 논문이 풀려서 2003년에 마무리했어요. 공부에다 지쳐서 누워 있는데 이 그림이 여기에 그려지는 거예요. 오, 이게 그래서 쓴 거예요. 몸과 마음 마음과 이치. 그래가지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서 마음을 잘 닦고 다스리면 이치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마음과 이치가 어긋나다가 하나가 되는데 심혈이 마음과 이치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이제 책으로도 냈죠. 이게 태계 사상의 구조를 제가 여기 그려놓은 건데 2003년이면 20년 전이죠. 지금 봐도 잘 그린 것 같아요. 고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렸을까? 이거 찢어버리고 싶다, 태워버리고 싶다 그게 아니고 잘 그렸네. 지금 봐도 크게 문제는 없네. 그 정도예요. 퇴계라는 시를 퇴계가 이제 퇴계이왕 아니에요. 퇴계이왕. 물러날 때 신에게를 스스로 줬어요. 단양군수 풍기군수에 하면서 이제 마무리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겠다. 그리고 그런 제목으로 50세 때 시를 썼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제고경중마방이라고 해서 마음공부와 관련된 걸 쫙 추려서 엮은 책이 고경중마방이라고 있는데 그 책을 묻고 그런 시를 썼어요. 마음은 거울과 같은데 자꾸 때가 묻으니까 그걸 잘 닦아야 된다. 제가 이 태계학연구원에서 지금 뭐요? 제가 한번 잊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꼭 하셔야 되나? 이거 그림은 그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무리를 하고 10분 추가로 제가 빠뜨린 걸 얘기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시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경융화방은 제가 태계학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광구 대표님 지난번에 책을 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10쪽의 마지막 구절하고 11쪽에 요거에 뿅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태계로 박사한 거예요. 요거는 빼면 안 되지. 흥내정적 이난급. 이 음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흥이 일어나고 정에 맞으면 표현하지 않을 수 없네. 봄이 돼서 꽃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뭐가 일어나. 이거 억누를 수가 없어.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 11조 상화라는 시 중에 득의 제시 필의신. 시상이 떠올라서 시가 쓰여지는데 나도 모르게 쓰여지는 거야. 뿅 갔어. 그 다음에 그 11쪽에 도산 12곡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든다니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라지 우리는 이목청명 남자고 이거 사람으로 고쳐야 돼요. 이목청명 인간으로 농구 같지 말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퇴계는 남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자는 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요즘은 인간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퇴계 철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단 이발이기 시 7정 기발이기 승지인데 지금 얘기하긴 그러고 넘어가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퇴계 사상의 모든 게 압축되어 있는 게 송학십도예요. 68세 때 쓴 거. 자, 10도 도와 설 존재와 인간을 10개의 도와 설로 이렇게 쫙 체계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12조. 12쪽에 넘어가고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13쪽에 태계가 매화를 너무 사랑했는데 매형매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괴춘 늦봄에 지 도산에 이르러 산매와 주고받은 두 편의 시. 매화가 이제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은총과 영화 명성과 이익이 어찌 그대에게 좋은가? 어? 흰머리에 속죄로 달려간 지 한 해가 넘은 것 같네. 오늘날 다행스럽게 임금께 물러나면 허락받았는데 하물며 내가 봄에 꽃피는 때를 맞춰 오시더니 그 서울 가서 뭐 해가 다 이제 왔냐? 어? 그래도 내 봄이 돼가지고 내가 꽃필 때 맞춰서 왔네? 어? 이런 얘기 이게? 어? 그래 때 맞춰 잘 왔네? 주답. 그 퇴계가 답을 해. 그대 만나 기쁜 것은 화정 때문이 아니라 화정이 뭐냐면 요리할 때 매실청 넣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맑은 향기를 너무 사랑하여 절로 옳고 그리워하네. 이제 내가 이미 달려와 약속을 지켜. 나도 너 보고 싶었어. 왜 지금이라도 왔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뭐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 하기 전에 뭔 얘기를 했냐. 제자들. 아, 나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제 언제 갈 것 같은데. 그동안 나도 모르는 얘기 자네들 모아놓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양심. 너무 인간적이잖아. 예. 나도 잘 모르는 얘기 하는 게 쉽진 않았어. 에? 뭐 그리고 매화에 물을 줘라 그래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응? 멋있게 가신 분이야. 그래도 자 묘갈명도 자기가 줬어요. 에? 옛날 조선시대 선배들 묘갈명 줬어요. 스님들 가실 때 이제 열반송 뭐 쓰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 열반송을 미처 못 쓰고 가셨대. 우리 제자들이 이거 우리 큰 스님이 그래도 열반송도 하나 못 쓰고 갔다 그러면 말이 되냐? 그 제자들이 또 만들기도 한다네. 에? 그리고 어떤 스님한테 들었어 이거. 큰 스님한테. 넘어가고 14조 퇴계는 님을 그리워하며 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고 그런 님을 믿고 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다. 아까 했죠. 수은 체제와 동화. 근암 체옥 아버지가 퇴계 합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 하고 15조. 그 최재우가 시천주 얘기했죠. 그 21자 주문에 나오는 거죠. 직위금지원이 대강 시천주 조화죠. 영세불방 만사지. 21자 주문을 설명한 게 논학문이라는 글이에요. 시자 내유실령 외유기화, 조화자 무이화. 자 마지막에 시청원동에 관하여 요거 제가 쓴 시예요. 2015년인가 뭐 쓴 시인데 요거 하나 읽고 마무리 일단 하겠습니다. 시청원동.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에 관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몸짓으로 춤추며. 수지무지 족지도지는 제가 쓴 게 아니고 맹자가 쓴 표현이고 논어 집주 서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기본적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문이 마침 들어오셨으니까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개인 프로그램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기 아까 말씀하신